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32평 아파트인데 여기가 25년 된 아파트예요. 25년 된 아파트를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요 셀프로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좀 이거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는데 물론 뭐 유튜브도 많이 봤지 않겠어요? 유튜브도 많이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셀프 인테리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뭐 업자한테 이제 턴키로 이제 맡긴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셀프 인테리어를 뭐 부분적으로 해서 업자분들한테 이렇게 업자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공종별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걸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뭐 직영공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뭐 도배가 얼마다, 이제 뭐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많이 알아보고 고민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이런 영상들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하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셀프 인테리어, 보통 인테리어를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보통은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뭐 홍보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많이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디자인 회사에 맞춰서 그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흉내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흉내를 내면서도 실용적이었으면 좋겠었고, 왜냐면 뭐 제가 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많이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면서의 뭐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살면서의 이런 불편함을 많이 이제 여태까지 많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살면서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 진행이 됐고,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테지만, 아무래도 업자분들은 제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원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라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액적인 원가 공개가 정말 디테일하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디테일한 게 뭐 이제 자재가 얼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총공사의 개념이 아닌, 총공사도 공종별의 개념도 들어가지만 공종 안에서의 그런 세부 내역, 이런 부분, 원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아마도 좋은 서비스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제 영상을 아무래도 구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시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25년 된 32평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총공사비 3,200만원. 총공사비 3,2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32평의 셀프 인테리어가 총공사비 3,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200만원 평당 100만원, 뭐 흔히들 뭐 30평 아파트 평당 100만원이면 하겠죠. 근데 업자한테 맡겨도 100만원이면 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해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평당 얼마다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평당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5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자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의 견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자분들한테도 평당 얼마 나와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뭐 평당 100만 원에도 해줄 수 있고 90만 원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어떤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3,200만 원을 가지고 총공사비가 3,2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일단은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평당 100만 원에 완성한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는 입구 부분인데요. 입구 부분에 이렇게 중간에 중문을 달았습니다. 중간에 중문을 달았고요. 여기는 신발장을 하부는 띄움 시공을 해서 시공을 했고 가운데 거울 있는 신발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중간 부분에 지금 여기 유리를 달아서 답답하지 않게, 이 중문을 달면 중문 안쪽이 보이지 현관 쪽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를 달았는데,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삼연동 도어가 블론즈 유리예요. 블론즈 유리라 요 색상에 맞춰서 여기도 8mm 짜리 좀 강화된 이런 8mm 짜리 유리로 달았습니다. 유리로 달았고요. 요 하단부에는 안쪽으로 좀 거실 쪽으로 좀 밀어서 여기 이쪽 부분에 장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수납장이 부족할 걸 대비를 해서 수납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이 좀 깔끔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수납장이 부족하면 집안에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납장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는 개념으로 이쪽에다 수납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 이제 입구방인데요. 입구방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근데 문은 여기 보시면 문은 요 안쪽에 보시면 스위치 다 갈았고 위에 등은 엣지 등으로 설치를 했고요. 여기 샤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주변에 몰딩이 돌아가 있는 모습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걸레바지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쪽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문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실 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쪽도 문상을 했습니다. 문상을 하는 게 확실히 문이 이쁘더라고요. 문이 이뻐서 문상을 했고, 여기 몰딩 돌아가는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 얇은 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이 바닥은 지금 헤링본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된 거고요. 한번 쭉 볼게요. 이쪽에 이제 부엌 쪽으로 보면, 먼저 여기 보면 부엌에 이제 이런 원래는 샹들리에를 할까도 계획을 했었는데, 샹들리에는 아무래도 관리적인 부분에서 먼지가 많이 타고 샹들리에는 청소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쁜 등은 식탁 등으로 이쁜 등은 달고 싶고, 샹들리에는 너무나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골드 모양으로 골드 색상의 등으로 식탁 등을 설치를 했고요. 식탁 등 위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식탁 등 위치가 변경됐어요. 위치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싱크대인데 여기 키 큰 장 하나 넣었고, 싱크대 위에는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딥그린, 이 딥그린 색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거위목 수전이에요. 거위목 수전이 이제 이것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셀프 인테리어나 뭐 어떤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싱크대에 보면 우측 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좀 나와서 이쪽에다가 싱크대에 수전을 다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각볼을 설치를 했고요. 사각볼 여기 백조 걸로 돼 있던데, 백조께 좀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각볼 선택을 했고, 이 부분에 거위목을 달았고요. 거위목 수전이 가운데 들어오면, 사각볼은 가운데 들어오는데 일반 수전은 보통 약간 오른쪽에 들어와요. 약간 오른쪽에 들어와서 이 부분도 가운데로 거위목 수전을 넣고 사각볼을 넣습니다. 이렇게 백조 걸로 넣었고요. 보통 사각볼이 이 끝에가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볼들이 많은데, 이 사각볼들이 요 사이에 때가 많이 껴요. 그래서 요 때가 껴서 잘 청소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요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요 사각볼은 사각볼인데 여기 끝에가 라운드 형태로 약간 굴곡이진 이렇게 곡선 형태로 굴곡이진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볼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면서 이런 청소 유지관리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끔 그런 사각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거위목 수전은 요즘에 다들 이제 트렌드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위목 수전을 선택해서 이렇게 인테리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또 인덕션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덕션과 이제 가스레인지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보시면 저희는 보면 인덕션들을 많이 선택하시지만 이제 그런 그 장단점이나 이런 후기들을 보면 이런 뭐 인덕션이 좀 이렇게 뭐 음식 맛이 이제 불맛이면 안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많이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 이제 가성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덕션의 장점은 청소하기가 쉬운 거고 가스레인지는 좀 청소가 어려운데 그래서 유지관리 면에서 청소가 쉬운 여기 미러 범랑 3구 가스레인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미러 범랑은 아무래도 일반 가스레인지보다 여기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청소가 쉬워요. 그래서 이 청소 부분을 10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러 범랑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후드는 좀 고급 제품으로 좀 썼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거실 여기 주방에 이제 주방 발코니는 이렇게 타일을 이제 마블 모양 화이트 톤의 마블 모양의 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는 페인트 칠 수성 페인트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보통 여기를 페인트를 이 샤시도 다 다른 모습이죠. 예, 샤시도 지금 여기 샤시가 각 개별적으로 지금 문이 열리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도 지금 다 변경이 된 거고요. 여기 페인트는 뭐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인트는 이제 그냥 일반 페인트를 쓸 거냐 아니면 탄성 코트를 사용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탄성 코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나쁘다 뭐 탄성 코트가 결로 현상을 방지한다는 말은 있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많이 알아본 결과 탄성 코트가 그렇게 결로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탄성 코트는 그렇게 뭐 결로 현상에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이쁜데 결로를 방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부작용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냥 일반 페인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저희 딸방인데요. 예, 저희 딸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딸방은 기본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샤시가 달려 있었는데 샤시 부분을 철거를 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이것까지 다 밀어내고 반듯하게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예, 이쪽 부분에 배수관이 지나가요. 이쪽 부분에 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여기 벽을 철거를 하고 이 배수관만 이렇게 감싸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만큼 한 10cm에서 20cm 정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이걸 철거하지 않았어요. 이걸 철거를 하면 또 공사가 또 미장도 해야 되고 좀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에서 그냥 여기는 살려놓고 배수관을 이쪽으로 목공사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공사를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확장을 했을 때 이 단열 부분인데요. 단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이 작은 방에 이렇게 장이 하나 있었는데 창고장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철거하고 이쪽 부분 붙박이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딸이 옷을 수납할 수 있게끔 꽤 깊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화장실 쪽 한번 볼게요. 욕실 부분에 보면 욕실 문도 지금 저렇게 약간 안쪽으로 보이는 문을 사용을 했고요.
욕실 부분 저희는 이제 딸이 욕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욕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욕조를 드러내고 다시 새 욕조로 다 사용을 했고요. 욕조 부분에 여기 치마 부분이라고 하는데 치마 부분까지 타일을 끌어올려서 앞으로의 이런 이 치마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때가 많이 끼잖아요. 이런 때가 많이 껴서 이 때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타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타일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치마 부분을 떼내고 이거를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 부분은 이렇게 세면대도 그렇고 그 변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민자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이게 반달이라고 하는데 반달형 세면대인데 여기가 민자로 뚝 떨어져. 이게 보통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 많잖아요. 꺾여 있는 제품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변기도 이렇게 좀 꺾여 있는 제품이 많은데 저희는 청소나 이렇게 심플한 걸 좋아해서, 그리고 청소하기가 쉬운 이렇게 민자로 뚝 떨어지는 걸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 이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젠다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젠다이를 쌓아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젠다이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거울장을 달아놨고요. 거울장을 달아놨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욕실의 가장 큰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여기가 욕실 부분에 단노핌이 있어요. 단노핌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지금 여기가 샤시가 다 교체가 됐고요. 안방에 붙박이장을 쭉 달았습니다. 그리고 3인치 매입등도 달아서 조금 모양을 냈고요. 마루는 일자형으로 했어요. 일자형으로 했고 거실은 헤링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욕실도 벽돌 쌓아서 젠다에 설치했고요. 여기 수납장도 거울장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변기와 이런 거를 일자형으로 쭉 떨어지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안방 세면대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좀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했고, 그 거실 쪽은 타일 선택을 조금 약간 어두운 계열의 요즘 유행하는 톤이 밝은 계열보다는 좀 약간 그레이 톤의 색상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욕실은 그쪽 색상을 선택을 했고, 안방 욕실은 좀 작기 때문에 작은데 어두운 걸 쓰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 안방에 있는 이런 타일은 좀 밝은색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 부분도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다 문상을 올려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삼연동도도 다 문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훨씬 문이 전체적으로 이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보니까 더 이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엣지등으로 전부 다 설치를 3개로 엣지등을 설치를 했고, 여기는 50W 짜리예요. 3, 40평 때는 보통 150W 거실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50W 짜리 3개를 달아서 150W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입등을 달아놨습니다. 3인치짜리 그 다운라이트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까 말씀드린 헤링본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게 이쪽 거실과 발코니가 나가는 쪽, 이쪽은 원래는 기존에는 샤시가 있었는데 샤시를 철거하고 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폴딩 도어도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5짝이에요. 5짝을 쓰면 이 한쪽은 이제 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네 짝은 닫아놓고 이 한쪽만 겨울에 추울 때 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홀수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좀 더 편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판단을 해서 홀수형으로 이렇게 5짝으로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짝당 가격이 나와요. 짝당. 그러니까 이게 5짝이냐 6짝이냐 따라서 이게 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금액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5짝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바닥 쪽과 이런 샤시 부분하고 이제 타일하고 이렇게 다 공사가 됐죠. 근데 여기는
거실과 만나는 부분은 이 넓은 각, 이게 600에 600짜리인데 600에 600짜리 이렇게 넓은 각의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이쪽 이렇게 사용을 해서 좀 넓어 보이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거실 쪽, 발코니 쪽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딸방도 지금 작은 방도 확장을 했고 여기도 폴딩도어를 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해놨고요. 여기는 지금 600각으로 닿으면 넓어 보여 좋을 텐데 여기는 물구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시공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600각으로 해서는 이 구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300각으로 많이 해요. 300각으로 해야 이 물구배를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300각, 이쪽 600각. 모양은 화이트 톤의 마블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앙코 카라라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빨래 건조대를 달았고요. 건조대 옆쪽으로 이렇게 등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아파트가 이쪽에 등이 없어요. 이쪽에 등이 없는데 저희가 이쪽 반대쪽에 모양이 있는 등을 달고 이쪽에다가 등을 나눴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원래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기 요 위치에 등이 달려 있었어요. 요 위치에 등이 발코니 하나만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선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등을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등을 옮겼어요. 이 작업을 해놨고요. 이쪽에 창고장이 있는데 창고장에 있는 문도 다 갈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다 갈고 싹 철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이 위에 등이 이쁘게 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문인데 중문을 이제 한번 닫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는 중문이 없었는데 이렇게 중문을 지금 초슬림 삼연동 도어로 블론주의 컬러로 이게 최근에는 가장 고급스럽게 나오는 중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문을 가장 고가형이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유리를 꺾어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 보통은 이 중문에다가 여기 파티션을 달고 중문을 다는데 여기다가 파티션을 일자로 쭉 올리고 유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아니면 요 정도만 이렇게 유리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수납장을 넣고 유리를 이렇게 꺾어서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문이 좀 고급스럽죠? 예, 이렇게 해서 실용성과 이런 모양을 다 살리는 이런 걸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평당 100만 원에 지금 인테리어를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를 하는데 3,200만 원 들었다. 샤시, 폴딩도어, 중문, 확장 뿐만이 아니고 이제 차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설비 공사가 들어갑니다. 설비 공사. 그래서 보일러 설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3,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당 100만 원이 이제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아마도 이 정도가 일반인이 턴키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일 거고 셀프로 진행을 해서 거의 역자 견적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진행상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공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 다음번 영상을 보시는 분께는 이런 알찬 정보가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요 다음번에 있는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요 영상에 대해서 금액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다음에 꼭 이렇게 해주시고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